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5월 1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가치투자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목요일날 라이브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를 좀 보강하려고 열심히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뵈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4월달이 끝났기 때문에 4월달에 주요 주체별 매매들은 뭘 많이 샀고 또 어떤 매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얼굴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매일 뵈니까요. 얼굴보다 공부에 좀 집중하자 라는 차원에서 또 이제 섹터 분석이나 여러 가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을 할 때는 살짝 라이브를 제외하고는 제 목소리와 화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분석할 때 보통 보면은 어떤 쪽을 많이 보느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외국인 체크해야 되겠죠. 외국인들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속상하긴 하지만 그들이 주인이면 그들이 매수한 종목들 트렌드 맞춰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연기금 이쪽 동향들 중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모펀드 그래도 가장 스타일리시하게 매매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어떤 매매를 하는지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 포인트를 맞추면서 4월 달에 어떤 종목을 많이 샀고 어떻게 섹터를 이끌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의 동향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를 체크해 볼 때 가장 눈길이 많이 가는 거는 수출 동향과도 연결이 된 것 같아요. 4월전 수출 동향이 거의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역시나 반도체 좋았고 거기다가 뒤를 이어서 자동차 역대 분기 최대까지 찍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거 싸긴 싼 것 같은데 실적이 괜찮을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은 한 발 빠르네요. 삼성전자 들어와 있고 현대차 들어와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우선주. 그런데 그렇게 좋다는데 삼성전자는 안 갈까요? 라고 고민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매매 스타일은 계속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야 되겠죠. 그렇게 나가고 있고 HD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쪽 계속 보강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약간 패시브 자금 성격까지 좀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MSCI 관련된 쪽에 수급들 좀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신규로 지금 산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전에도 그런 얘기 좀 잠깐 드렸었죠. 한 17만원, 20만원대 막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는 매매를 신규로는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짧게 1박 2일이나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계속 또 약간 확인되고 움직이는 정도라고 대응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밸류 부담은 크다라는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크래프톤 역시 게임주가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약간 밸류 업 관련된 쪽의 모습들이 갇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밖에 게임 이번에 나오는 다크앤다커, 인조이 이런 것들 게임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관심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현대로템 방산 쪽인데 고점에 따라가는 쪽은 외국인도 물렸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HD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이런 주도적인 전력기기 쪽은 계속 사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삼성물산은 지주사 쪽에서 저PBR 쪽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 시세는 크지 않습니다. 아직 매수는 하고 있네요. 그 밖에 또 현대차랑 기아 자동차 쪽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까 현대로템과 하나시스템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되는 방산 쪽인데 방산이 잠깐 힘을 빠지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방산 쪽 일회성 비용들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고 보다 보니까 인건비 관련된 쪽을 좀 더 책정했고 왜냐면 사업을 보강시키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지연됐던 사업들 다시 이어지게 되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출렁임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계속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중공업 이런 쪽들 지금 조선 쪽에서 제일 좋아하는 쪽이죠. 외국인들이요. 그래서 그런 쪽들. 또 APR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즉 조합을 해보게 되면 일단 반도체 사고 있고요. 거기다가 자동차 아까 삼성물산 같은 지주사인데 지주사 다 안 사고 일단 삼성물산만 이런 지주사 쪽 밸류업이죠. 저 밑에 보니까 기업은행 같은 종목들 들어와 있고 현대건설도 그쪽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싸기 때문에요. 삼성물산도 건설이라고 보게 되면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밖에 전력기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게다가 또 지금 방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쪽인데 지금 봐서는 시세는 약간 좀 주춤한 거는 반도체 주춤하고 방산 주춤하고 전력기기는 세긴 하지만 차익 매물이 나오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고 자동차는 여전히 주도력 있는데 저걸 지금 사느냐 고민스럽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심은 계속 높긴 하겠지만 주도 섹터들은 여전히 외국인들은 끌고 가고 있다. 한쪽에서 지금 나오는 주도 섹터들 그리고 동향들은 계속 일단 눈길 가고 그들이 계속 끌어내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가장 1등으로 많이 샀던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과 함께 고민이 가장 많을 것 같은 부분들인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올라갔다가 그대로 하락하다 보니까 참 재미없다, 짜증난다 얘기도 많겠지만 그러면 다 됐고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지금 시점은 딱 어떤 요때죠. 요때 느낌이 납니다. 지금 지난번 1월달, 2월달에서 삼성전자 왜 이렇게 안 가요? 라고 했던 두어 달에 횡보했던 가격대를 잘 보시게 되면은 그때 중심 가격대는 이탈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가격대까지 딱 됐습니다. 그때보다 살짝 레벨은 높긴 하지만 고민하고 있죠. 그래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잘 지키는데 애써 삼성전자 가지고 지금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아유 그냥 미워도 다시 한번 느낌으로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어느 정도 단기 평선까지 다 뭉쳐 내려간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업황까지 메모리 반도체 업황만 딱 보게 되면은 이거가 되지 않는 시기다라고 하게 되면 버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것마저도 턴에서 이제 막 회복돼서 성과 내고 있는 시점이다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이상한 변수나 그런 들이 나와서 요 단계죠. 지난번 저점 때 75,500원 요 자리가 이탈된다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닌 입장 쪽에서는 지금은 잘 버텼고 여기까지 내려왔고 거기다 그래도 내려올 동안에도 외국인들은 그냥 4월달 들어서 갔다가 내려오는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버텨줬기 때문에 지금은 다음 저항으로 보게 되면 직전 고점 때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84,000원대, 5,000원대까지는 시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와서 그러니까 흐름들이 그렇겠죠. 이렇게 저항 내려오고 이런 단계 쪽에서 와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말고 다른 걸로 갈래. 이때 고민을 해야 되겠지. 지금은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 일단 갖고 계시면 버텨보자. 붙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입니다.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코스닥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나 한번 찾아볼까요?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 1위가 엔캠으로 나오네요. 근데 엔캠 그냥 일단은 종목의 흐름들이 과거에 이어졌던 변화를 그대로 끌고 간다는 관점 쪽에서 그냥 일단 2차 전지지만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독특한 종목 그런 쪽으로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 밖에 유준테크를 가장 많이 샀네요. 한때 특허 소송 관련된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기관들 그렇게 패버리더니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오네요. 네, 역시 매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기관 여러분 힘내시고요. 네. 그 밖에 재룡전기 또 여기 들어오죠. 예, 또 지금 나오는 또 전력기기 쪽들 대장부 쪽으로 들어오는데 밸류 부담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유진테크, PSK 그리고 또 보면은 거의 지금 소부장 쪽이 많긴 많습니다. YC, 고영 거기다가 또 지금 보면 한양 ENG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파두까지 파두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매출이 붙어야 성과 나오겠죠. 이거 일단 좀 고민스럽지만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들이 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바이오 쪽이 눈에 띕니다. 레고캠 바이오죠. 리가캠 바이오. 레고가 특허 소송에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름을 바꾸나 봅니다. 레고캠 바이오, 거기다가 ABL 바이오 이런 것들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 정도가 다네요. 그리고 또 메가스터디 교육 참 특이하죠. 일단 돈은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주의 여파를 몸소 못 느끼고 있는 단계 쪽에서 혹시나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의대를 증원하게 되면 나 이참에 그냥 의대 가볼까? 라고 하는 쪽에서 약간 편입 아니면 재시험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돈 번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거 하겠다라는 관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 서진 시스템이 들어오네요. 근데 이거는 약간 재룡전기급으로 봐야 되겠죠. 약간 ESS 쪽으로 관심 가지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이 관련돼서는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12 전환된 거 물량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40% 넘어가죠. 47% 되나? 이 정도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나올 물량 아니다. 풋백 옵션 보게 되면 34,400원까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안정 찾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더 밀리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 일단 보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인텔리언테크 오랜만에 또 우주항공 쪽 변화 하나 또 종목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밖에는 아까 반도체 쪽에 소부장 쪽과 같이 연결되고 있고 소비재 쪽에 종목 실리콘2가 들어가 있네요. 이런 쪽으로 보여지게 되면 일단 정리를 하게 되면 2차 전지는 한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일단 바이오 좀 몇 개 들어와 있고요. 그 밖에 반도체 소부장이 대부분이다 라는 쪽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전력기기 쪽에서 마찬가지로 센 종목들 사고 있다 라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의지 안 꺾였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종목들의 변화
또 다양해지는지 보시는데, 여기서 일단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그냥 1위를 보기보다는 요 중간 쪽에 보니까 제가 종목 상담 프로그램 하다 보면 고영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 중간 쪽에 있는 고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영은 일단 원래 주가가 그렇게 싼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근데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 드론 쪽과 약간 로봇 쪽 모멘텀도 좀 붙어 있죠. 그런 쪽에서 흐름 보게 되면은 3D 도프 검사기, 그러니까 즉 솔더볼 같은 경우 잘 붙어 있나 이런 거 검사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범프죠. 이쪽 검사하는 것과 함께 요쪽이죠. 이 수술용 로봇, 이게 의료 장비 수술용 로봇 쪽에 대해서는 관심 높은 상황들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이 회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성장 배류랑 여러 가지 좀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시각 대비해서는 비싼 건 사실입니다. 지금 당연히 반도체 업황 받다 보니까 부진한 건 사실이고, 올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나왔던 400억대 중반은 좀 나오기가 좀 힘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로봇과 함께 이어지는 성장 밸류가 좀 반영된 게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한 400억대 순이익이 나오긴 시작하는데, 시총을 보게 되면 1조 1000억대, 시장 20배 이상 훨씬 넘게 받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싼 감이 있다, 이런 걸 감안하고, 근데 회사는 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이나 따져봤을 때는 전혀 뭐 손해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혀 뭐 빚낼 거 없이 이끌어가는 회사다 보니까 관심은 높지만, 이런 쪽들은 부담이 되는 성장주 관점에서 고퍼 종목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금리 관련된 쪽의 변수가 좀 큰 것 같아요. 금리가 한번 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부분에서 못 버티고 여기서 밀려 내려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고밸류 종목답게 일단은 성장주 개념답게 잠깐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거는 지금 당장 저라면은 갖고 계시게 되면은 지금 추배, 이거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차라리 중요한 지지권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신규도 마찬가지면 안정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적어도 17,500원대 안착하고 그때 추세 흐름들 단단한 거 보고 그때 추매하시는 게 어떨까. 오히려 이런 거는 저점 매수도 물론 이 단계에서 갑자기 밀려서 혹시나 15,000원대까지 들어온다, 이때는 사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약간 어떤 기준점,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권 밑으로 하회에 있는데, 이럴 때는 첫 번째, 밑으로 강하게 가격 메리트가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들어갑니다. 그럴 땐 들어가는데, 반대로 어정쩡한테 사시면 안 됩니다. 싸니까 그냥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비싸게 안정권 들어왔었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정권을 노린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단계, 그 위쪽으로 딱 안착해서 단계, 그러면은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보시면은 17,500원대 이 정도까지 안착이 된 다음에 그때 거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계속 다시 들어온 모습들을 확인되면서 그때 사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인데, 외국인들 사다가 갑자기 4월달에 들어온 것들 일봉 볼까요? 네, 이렇게 4월달부터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 좀 고민하고 있죠. 차라리 그래서 탁 턴해서, 아니면 외국인들이 더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셨을 때 그때 사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워낙 꽤 줄여왔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올라오는 게 요게 지금 포인트 보이다 보니까 좀 잡힌 것 같은데, 요게 턴해야 되겠죠. 그래야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과 함께 연결되는 모습들은 체크하고 보셔야 된다. 하지만 금리랑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염두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코스피 쪽에서 뭘 많이 샀나 한 달간 보게 되면